얘네들 점수 뺐다, 타임에 뺐다. 와 쏜! 때려 때려! 주지마. 아유 왜 또 아우 씨나 아유 진짜 아쏘 때려 그냥 아이 진짜 아 비스마 좋다 비스마 저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쌀 우와 좋다. 야 토트넘이 이런 골 넣는다고 자꾸 와 진짜 작품이다 작품. 파페사르 와 메디슨 야 작품이 나오는데 작품 나왔어요. 와. 어이 토트넘 왜 이랬지 이번 시즌 야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패스 플레이 된다는 게 신기하네. 소니 뭐 같이 하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저게 메디슨 트레이드마크거든요. 다트 스테리엄. 아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랬구나 가봐 그렇지. 샷! 아! 이제 미친! 아 저거 반칙으로 왜 또? 반칙도 와 최악이다 이거는 진짜. 좋은데. 아! 와! 떴어! 셉셉이. 자, 손흥민의 세컨 어시스트! 그쵸. 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야 미리 준비하는 추석 선물 시컨마이는 많은 분들이 저희 달순회를 통해서 구입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아십니다. 요 단백질러 운동하시는 분들 몸 만드시는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냥 딱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더 저희가 특별하게 파우치형 요거 좀 준비했습니다. 박스 포장이 너무 예뻐요. 저도 왔을 때 처음 봤는데 새우젓는 거 노트북 새로 구매한 줄 알았어요. 노트북 무슨 노트북이에요? 말이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요게 파우치형으로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30호 30개가 들어있어요. 단백질러가요 기본적으로 아침 대용, 식사 대용으로 딱 드시기 좋습니다. 포만감이 좀 느껴지니까. 포만감이 있죠. 자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맛있네. 되게 여기 보면 이지컷이라고 써있는데 되게 쉽게 잘 까져. 아직 안 탄 거예요? 그만 먹으면 우유야. 한 포로 이 하루 권장량 단백질 남자는 35% 여자는 40%인데 제가 잘 흔들어 볼게요. 그 쉐이크통 안에 다 흔들었습니다. 금방 섞여요. 스프링도 들어있어서 이게 흔들다 보면 잘 섞여요. 딱 미숫가루. 이게 어떤 분들에게 좋냐면 만약에 이제 뭐 퇴근하고 바로 운동하시면 아이고 그걸 다 마시면 어떡해. 더 줄까? 좋다. 맛있어서. 말을 하고 아니 오너프라인 최저가 30% 할인합니다. 원래 정상가는 42,000원. 근데 30% 할인돼서 29,500원입니다. 9월 10일까지 해당 링크로 일단 주문 받고요. 그때까지 다 받는 거예요. 9월 10일까지. 네. 지금부터 9월 10일까지 쭉 받고 9월 11일 일괄 배송을 합니다. 일찍 주문하든 늦게 주문하든 9월 10일 안에 주문을 하시면 모든 분들이 9월 11일부터 일괄 배송을 합니다. 그렇죠. 일괄 배송을 9월 11일 날 하면 그때 받아서 추석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일단 야, 진짜 커먼 스퍼스. 세상에 토트넘이 이렇게 잘할 줄이야. 이런 골들을 넣을 줄이야. 이렇게 잘할 줄이야. 이렇게 무실점을 할 줄이야. 이게 뭡니까? 감독 한 명 바뀌었다고. 토트넘이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오랜 축구 팬이기도 하고 축구 현직 기자기도 한데 네.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한 시즌 만에 팀이 완전 다른 팀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좀 둘 정도로 어떻게 이게 되나 싶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전 감독들은 왜 못했나? 콘테, 누누, 무리뉴, 포체티노 물론 때에 따라 잘한 적도 있긴 하겠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안정적이면서 재밌게 축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도 챙기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전 감독들은 뭐 했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난 또 드는 생각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애들인데 왜 안 했나? 감독이 안 시켰겠죠. 콘테가 좀 선수들이 재밌게 하려고 하면 콘테가 뻥 차라고. 물론 선수가 몇 명 바뀌었죠. 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되겠지만 완전 다른 팀이 됐다. 아니 이렇게 빌드업을 잘하는 팀입니까? 아까 저희가 계속 감탄했잖아요. 전반전부터. 코너 쪽에서 수비가 공이 몰려있는데 포르가 공이 몰려있는데 거기서 여유롭게 지그재그 몇 번 하더니 바로 손흥민한테까지 역습 갔어요. 근데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혀 위험한 장면도 없었고. 그러니까 골키퍼가 볼을 잡고 있건 수비가 볼을 잡고 있건 상대가 압박해 들어오면 우리가 알던 토트넘은 어떡하지? 하다가 뺏기거나 냅다 질러내서 또 상대방이 볼 갖고 다시 공격해 들어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우 답답해 어떻게 불안해. 아니 상대가 두 명이 이렇게 압박해 들어와도 와. 우리 자신 있어. 와. 나 여유 있어. 그래서 우리 아까 경기 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가 전방 압박할 때는 사사이 압박을 한다 그러잖아. 두 줄 수비 사사이. 그래서 투톱이 와가지고 동시에 압박 들어오면서 볼을 한 명은 경로를 잡고 패스가 나갈. 한 명은 볼을 중심으로 달려가서 줄 곳도 볼을 소유할 것도 어렵게 만들어주는 두 명이 압박해 들어오는데 그쵸. 내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비카리오가 골키퍼가 상대 투톱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일반적으로? 옆으로 빼죠. 그치, 옆으로 볼을 던져주거나 차서 야 옆에서 빌드업 시작해 이러잖아. 지가 볼을 내려놓더라고. 나 내려놓을 테니까 와. 들어와. 2명 들어와.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자신 있을 때 하는 건데 와. 그럼 올 거 아니야? 너 내려오니까 봐라. 골파 이걸 찍었다고? 내가 뺏을게. 오니까 자기한테 쫙 2명 끌어들인 다음에 볼을 딱 내줘. 그러니까 볼을 다음에 받았던 선수들은 프리해지지. 맞아. 근데 이걸 보고 아니 이게 된다고? 이게 진짜 뭐 우리가 아는 맨시티나 뭐 바르셀로나나 후방 빌드업을 잘하거나 많이 하는 팀들이 하는 이런 축구를 하길래 우와 이거 완전 다르다. 예. 그래서 이런 빌드업에 대한 부분 또 골도 기가 막히어. 오늘 2골인데 나 BBC 이런 데도 아주 극찬을 하던데. 그렇죠. 전반 17분에 메디슨의 첫 골을 넣었는데 이 과정을 저희가 보면서 계속 예쁘다 했잖아요. 역시 예쁘다. 너무 예쁘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2대1 1-2 혹은 3자 연결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골 17분 같은 경우는 비수마 터치 기가 막히지. 첫 터치로 수비수 가볍게 벗겨내고 바로 중앙으로 들어가더니 파페사르는 줬고 파페사르는 사이 공간. 네, 침투하던 메디슨을 그 사이에 본 거죠. 그 진짜 칭찬해야 되는 건 딱 그 사이 공간 하나 보이더라고. 맞아요. 근데 파페사르가 그걸 밀어주더라고. 그러니까 딱 뛰어들어가면서 제임스 메디슨이 그대로 결단해서 결단을 쳤더니 골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는 3자 연결의 거의 교과서. 그리고 메디슨은 토트넘 이적하고 첫 골을 넣었고 그래서 특유의 다트 던지는 세리머니를 했고 거기 손흥민 선수가 딱 가서 야 처음에는 혼자 이렇게 하니까 맞아. 역시 주장이야. 와. 야 같이 해. 와. 너 첫 골이잖아. 같이 해줄게. 그래서 중앙에 메디슨이 있고 좌우에 손흥민과 사르가. 근데 처음에 쌀은 뭔지 몰랐나 봐. 네, 땅 걸려다가 딱 보더니 눈치 봤어요. 다른 형들이 뭐했길래 형들 뭐해? 갔다가 아 이거구나. 뒤늦게 다트를 던졌죠. 예전에 루카스 모우라 웨일스 마피아 그거 할 때 WM 옆에 껴있던 루카스 모우라처럼. 그것도 생각났고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이제 손흥민 선수 기점됐던 그것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세 명이 만들어낸 합작품 기가 막힌 건데 맞아요. 사실 이거는 조금 더 3자 연결 전에 페리시치의 전진 패스. 페리시치가 쭉 뽑아가지고 우도기 주니까 우도기가 손흥민인데 손흥민이 여기서 안 잡잖아. 바로 원터치. 원터치로 그냥 딱 갖다 대니까 우도기가 거의 나가겠죠. 미토마가 월드컵 때 살린 것처럼. 일본하고 스페인 경기였나? 네네. 거기서 딱 넘어지면서 크로스 그거를 딱 클루세스키가 해가지고 두 번째 2대0 골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이런 3자 연결이나 부분 전술들이 진짜 원터치나 탁탁탁탁탁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그 수비적인 축구 감독들 했던 이 토트넘에서의 골들은 대개 케인이 쭉 내려오면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빨리 달려 그냥 그래서 땅땅 그래서 골 들어가는. 저는 좀 개인 능력이 의존하는 골이 많았다 생각해요. 그치.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둘에 대한 그 둘의 골이 많이 나온 건 팬으로서는 좋지만 팀으로서 볼 때는 이 2명만 득점왕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선수들은 득점할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특정 선수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낮아졌고 득점원이 다양해졌고. 아하.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후방 빌드업, 그다음 골 들어갈 때 어떤 이 부분 전술, 3자 연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템포가 진짜 빨라졌다. 템포가 빨라졌어. 그러니까 경기를 보면서 아니 벌써 전반전 다 끝났어? 벌써 뭐했어? 할 정도로 토트넘 경기의 템포가 진짜 빨라졌고 이게 수치나 결과로도 다 나타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이게 프리미어리그 세 번째 경기거든요. 토트넘의 일단 결과도 2승 1무 무패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20점으로는 토트넘이 1위예요. 탑트넘. 네, 프리미어리그 1위입니다. 1트넘입니다. 1트넘. 뭐 맨시티고 아스널이고 다 아래에 있어요. 일단 지금만큼 토트넘 1위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 아니 뭐 처음에 이렇게 좀 결과 좋을 수 있죠라고 하는데 내용이 달라졌다니까. 그렇죠. 맞아요. 메뉴 경기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 세 경기에서 상대보다 점유율이 낮았던 경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도권을 주면서 결과를 챙겨왔고.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 야 볼을 좀 소유하고 있는데 뭐 경기는 후지지. 그런 점유율도 의미 없는 점유율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하는 점유율이에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높더라도 수비 진영에서 공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약팀들은 그게 아니라 토트넘은 상대 진영에서 공 돌리면서 점유율이며 공격권이며 다 압도했던 세 경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봐서 뭐 공격과 수비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데 아니 공격은 뭐라고 할까? 일단 제임스 메디슨. 메디슨이 축구도 잘해. 축구도. 진짜 우리가 영입 잘했습니다. 조금 토트넘의 역사를 과거로 놓고 보면 모드리치. 그다음에 글레로 놓고 보면 에릭센. 그쵸. 그 이후에 볼을 좀 잘 차는 선수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케인이 내려와서 불리겠죠. 네. 그런 역할이 없으니까. 근데 확실히 축구는 최소한 한 명은 특히 미드필더 쪽에서는 볼 잘 차는 선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예쁘게 차는 선수가 있어야
볼도 잘 찔러주고 만들어주고 오늘 뭐 골까지 넣었지만 플레이가 더 아름다워져. 근데 이게 또 감독이 축구하고 맞아. 맞아요. 어. 그 토니바키가 서로 다 잘 맞물린 것 같아요. 이게 볼도 잘 차는 데다가 감독도 그런 축구를 하니까 정말 너무나 예쁘게 너무나 잘 딱딱딱 만들어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늘 골 포함을 해서 제임스 매디슨이 평점이 8.0입니다. 최고점이에요. 메디슨이. 자, 근데 공격에 또 한 명이 8.0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공동 양팀 통틀어서 오늘 최고 평점 누구죠? 손흥민입니다. 손흥민도 8.0입니다. 예. 그래서 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메디슨의 이름을 영어로 쓸 때 스펠링 뒷자리가 SON이거든요. 메디슨. 네, 그래서 메디슨과 손흥민 합쳐서 메디 손흥민 새로운 조합이 생겼다. 듀오가. 아, 그걸 또 만들어냈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메디슨과 잘 만들었네. 근데 토트넘에 SON으로 끝나는 이름이 많아요. 메디슨, 히샬리송, 다빈손. 나머지 두 명이 좀 아쉽긴 한데 그 두 명 따로 한번 얘기합시다. 두 명 따로 한번 이 두 얘기합시다. 명은 따로 불러서 교무실로 불러야 되고 메디슨은 우등생입니다, 여러분. 자, 손흥민 선수는 평가를 해볼 때 일단 전반전 시작은 히사르송이 있었기 때문에 왼쪽 원래 뛰었던 대로 3경기 연속 선발입니다. 네. 또 오늘 풀타임 뛰었죠? 이러면은 맨유 경기 때도 풀타임이었으니까 2경기 연속 다 풀타임. 그렇죠. 3경기 다 선발이었고 왼쪽에 있을 때 또 이제 보니까 전반전 끝나고 히트맵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사이드보다는 가운데로 들어가서 좀 더 박스 근처에서 플레이하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키패스, 아주 골과 가까웠었던 빅찬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더라고요. 총 심지어 4개예요. 4개. 그러니까 지금 8.0이에요. 전반 2개, 후반 2개. 근데 이 키패스라는 거는 어시스트나 다름없는 패스를 언급하는 기록하는 수치잖아요. 그렇죠. 전반 2개도 그렇고 후반 2개도 그렇고 동료 선수가 사실 마무리를 못해줘서 아쉽긴 하지만 근데 한 경기에서 키패스를 4개 한다는 건 거의 막 한창 잘할 때 메시 정도의 느낌인데 그렇죠. 키패스를. 네, 수치로만 보면은 그만큼 오늘 공격이 관여한 게 정말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니까 뭐 아까 후반전에 페리시치에게 줬던 것도 골이 안 들어가서 아쉬운 거. 그렇죠. 난 제일 아쉬웠던 건 이 빅찬스 잡혔던 게 그건데 그 제임스 매디슨. 사실 거기서 우리는 오발 가마 근데 그걸 주더라고. 그러니까 전반에 손흥민이 수비 실수에 공을 받아서 슈팅 타임이 있었는데 때리면 딱 가마차기 좋은 앵글이었고 좀 열렸는데 수비도 없었고 앞자리에. 근데 그걸 매디슨을 줬죠. 그 매디슨이 노막 노막 근데 왼발로 찼는데 이제 골키퍼 다리에 막혔고 니어를 봤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완전히 열어준 거죠. 노마크 찬스를 줬는데 매디슨이 못 살린 거예요, 그 장면은. 그래서 그게 빅 찬스로 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하튼 근데 일단 두 가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는 느낌인데 이게 전술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사이드에서 좀 더 공간을 넓게 벌리는 그런 역할을 좀 맡으면서 골보다는 좀 더 지원 사격하거나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도 좀 있고 공격의 시작점이 되는 것도 있기도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더 이타적으로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주장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대표팀 주장 맡기 딱 됐을 때도 어땠냐면 되게 그때부터는 자기가 뭘 하지 않고 계속 동료들에게 뭐가 주려고 했었거든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주장완장이 아닐 때는 과감하게 슈팅 때리는 것도 많고 그리고 그만큼 득점도 많이 나왔는데 주장완장을 단 이후에 전 대표팀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팀에서 주장으로 선임된 이후에는 슈팅 타이밍에서 슈팅 안 하고 패스 주더라고요. 계속 의주야 니가 차, 희찬아 니가 차, 국대에서 그게 좀 있었죠. 임범아 니가 차 하고 내주는 플레이가 많았고 근데 이 모습을 저는 대표팀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토트넘 주장이 된 지금 초기에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언급한 메디슨 슈팅 장면도 그렇지만 그렇죠. 막 누구한테 계속 주려고 하고 계속 골대를 등지고 있을 때 돌아서 슈팅 때리는 각도가 아니라 패스 주려는 움직임으로만 많이 이어지니까 벤데베게 딱 그랬네. 아까 벤데비스한테 자기가 등져서 이렇게 돌면 원래 옛날 같으면 막 돌려 때릴 텐데 때리는데 그냥 리턴 줘가지고 벤데비 힘 잔뜩 줘가지고 날려버렸다. 날린 그런 장면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손흥민 선수의 팬으로서는 주장이고 뭐고 일단 네가 넣어라. 그렇지. 주장국 양보해야 되나. 호날두도 그런 주장이었고 다 자기 쇼팅하기 바쁜데 너무 착한 주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기가 좀 만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다 품어야 되고 사실 지금 우리가 결과 놓고 보면 2승 1무 무패니까 와 분위기 좋은데 왜 그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작 전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많았죠. 해리케인 떠났죠. 그다음에 영입이 숫자는 많지만 다른 팀들이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즌이 쉽진 않을 거야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어려울 때 주장되니까 여기서는 조금은 더 이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릇이 큰 것 같아요. 일단 시즌 초반이니까 누구누구들이 골을 하나씩 넣어줘야 공격진에서 그래야 전체적으로 길게 볼 때 좋잖아요. 시즌 길게 볼 때
나는 지금 골을 못 넣고 있지만 당장 너라도 넣어라. 너 먼저 넣어볼래? 좀 이런 느낌이지 않나. 너도 한 입 먹고 너도 한 입 먹고 남은 거 내가 먹을게. 전형적인 이제 옛날 지금 우리 엄마 마인드. 그러니까 맛있는 거 다 자녀들 주고 내가 마지막에 먹을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좀 살려내려고 하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자기도 포함되지만 물론 팀 전술하고도 묶여서 하고 있는 고민이에요. 팀 전술도 지금 그걸 원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하는 거 보면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팀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생각이 일단 좀 이타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또 주장이니까 항의할 때 이럴 때 막 VAR 체크할 때 친구들이 야 가라고 너네 가. 해도 내가 너네 한다고. 여기 괜히 왔다 경고 받으니까 난 내가 주장이니까 계속 밀어내면서 내가 할 거야. 그리고 프리킥 같은 거 나왔을 때 차라고. 그래 프리킥도 있는데 양보하는 거.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데 또 하나는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은 득점에 분명히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더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히샤리송이 빠진 다음에 톱으로 올라갔잖아. 원톱으로. 네. 훨씬 낫더라고. 그렇죠. 이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자리 손흥민이 기존에 있던 자리에 페리시가 들어왔는데 페리시가 지난 시즌 페리시랑 올 시즌 페리시랑 다른 거 달라요. 너무 패스도 간결하고 호흡도 잘 맞고 그리고 출전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페리시치가 근데 그만큼 이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의 플레이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전반과 후반 한 30분 이상 추가 시간까지 하면 한 40분 정도를 톱으로 뛰었는데 그 히트맵을 보면 완전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톱으로 뛰었을 때는 이 히트맵을 많이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정말 거기서 W나 M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넓게 무슨 그리고 얘기냐면 박스 안에도 들어갔다가 나와서 받았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 느낌은 딱 보면서는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 시절에 스트라이커를 썼던 방식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르아시와 손흥민을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왜냐하면 손흥민도 원톱 스트라이커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유형이. 그러니까 막 등지고 막 하는 선수가 아니라고요. 어쨌든 뒷공간을 튀어들어가서 때리는 선수지. 근데 후르아시도 보면 작은 선수인데 이 선수도 그렇게 톱으로 썼는데 그때 어땠냐면 계속 W나 M으로 지그재그로 뛰면서 언더랩 그다음에 컷인, 컷아웃 하면서 계속 움직여서 볼을 바꾸면 똑같이 가더라고. 그러면 흔히 톱이라고 하면은 막 홀란드나 레반도프스키 같은 유형도 있고 유형을 떠올리기 쉬운데 우리가 손톱이라고 표현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톱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와서 받아주고 자기가 빠졌을 때 내 자리로 지금 다른 선수가 들어와서 골 넣을 수 있게 서로 스위칭을 계속 해주는 그런 유형의 공격수로 지금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게 제가 예측하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 예측을 해서가 아니라 이게 점점 이 전술에 선수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원톱 40분 뛸 때도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사실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 제임스 매디슨이 그대로 내줬으면 그대로 통짜로 걸려서 골 들어갔습니다. 손흥민이. 근데 안 내줘가지고 그 순둥이 손흥민 선수가 막 팍 하면서 한번 뭐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이잖아. 결국 그러니까 딱 서 있어서 오면 타겟으로 골 넣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서 동료들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은 어색한 것 같아. 근데 점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손흥민 선수가 특히 이제 톱으로 갔을 때 움직임을 가져갈 때 그러니까 딱딱딱 맞잖아요. 톱니바퀴라고. 톱니바퀴 딱 맞아 들어가게 되면 요거 나옵니다. 점점 더 맞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도 전술적으로도 괜찮지만 중앙도 이게 조금만 더 호흡 맞으면 괜찮겠다. 그렇죠. 걔네들이 훨씬 더 좋은 장면이 나와서 아까 우리 보면서도 했죠. 톱이 진짜 낫네. 그리고 저거를 감독도 손흥민도 지 전술적인 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네. 맞아요. 근데 이런 고민은 히사리송의 멘탈 깨짐과 연결됩니다. 히샬리송 큰일 났어. 일부러 안 하고 있었는데 히샬리송 얘기 좀 몰아서 할까요? 할 얘기 너무 많아 히샬리송. 히샬리송 진짜 혼나야 돼. 근데 큰일 났어. 히샬리송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어. 제가 전반전까지는 실수해도 그냥 웃어 넘어갔고 했는데 후반전에 일단 역습 상황에서 공 밟고 넘어졌죠. 근데 공 밟고 넘어지니까 여러분들 공 밟고 넘어지는 건 우리가 조기축구회 같은 데 가면 그냥 패스하면 마음 앞서서 하다가 볼 잡고 볼을 밟아가지고 넘어지잖아. 이거를 했다니까요 오늘 프로 선수가. 근데 공 밟고 넘어졌는데 본인이 너무 지금 잠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화나가지고 바로 지나가던 본모스에 다리를 걸어버려서 경고까지 받았어요. 경고받고. 그 몇 초 사이에 자기는 망신당하고 경고까지 받고 최악이었고. 근데 그 다음이 제일 황당했죠. 네, 역습 상황에서 공 받고 가는데 앞에 뻥뻥 뚫려 있고 메디슨 아무도 없어. 손흥민 있는데 거기서 허무하게 공 뺏겨버려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장면이 뭐였냐면 볼을 히샬이 끊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 우리가 그랬잖아.
이거는 무조건 뭐 패스 실수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가 뛰어도 패스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 데서는. 실수할 수가 없어. 우리도 막 웃으면서 야 쉽게 주고 빨리 들어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는 수비수 하나 다가오는 수비수 앞으로 딱 준 거야. 수비 발 맞췄죠. 그 맞췄다는 표현밖에 안 돼요. 패스 미스가. 그래서 BBC가 그때 그랬잖아. 실시간으로 했잖아. 이거를 볼을 뺏겼다는 게 이유가 말이 자기도 놀랍다고. 거의 태업 수준으로. 그다음에 그 골 못 넣는 거. 그것도 아시. 손흥민 선수 앞에서 줘야 되는데 자기가 접고 골 넣으려다가 못 넣었던 그 장면. 그것도 BBC가 뭐라고 했고. 그다음에 특히 그래서 통짜 비슷한 장면에서 패스 실수한 다음에 멘탈이 갔잖아. 표정 싹 바뀌었죠. 그래서 계속 막 이러니까 바로 바꿔주더라고. 그러면서 손흥민이 톱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히사를 어쨌든 간에 살려내야 돼요. 지금 해리케인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맞아요. 뭐 팔 계획은 없죠. 토트넘이 당장. 네, 그래서 어쨌든 토트넘이 더욱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히사를 살려내긴 해야 되는데 하다 안 되면 아까도 그랬지만 손흥민 톱으로 쓰는 거 괜찮네? 이런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뭐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하면서 최고 평점도 받았으니까 그 얘기를 드린 거고, 수비 쪽에 저는 딱 요 얘기만 좀 하고 싶은데 반더벤은 진짜 물건이다. 제 개인적으로 올 시즌 토트넘 여름 영입 중엔 최고이지 않을까. 메디슨과 반더벤이 최고인 것 같아요. 반더벤 오늘 거의 김민재급이었죠. 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토트넘이 달라졌잖아요. 라인 올리고 템포가 빨라지고. 그러니까 절대 느린 보드는 못 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다이어 또 명단 제외됐어요. 3경기 연속. 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의 이 무패행진의 MOM은 다이어다 무조건. 그 이유는 위치 선정 때문에. 다이어는 집에 있으니까. 벤치도 앉지 않고 집에 있는 위치 선정. 집에인지 라커룸인지 모르겠지만 경기장에. 그런 상태에서 반더벤과 로메로인데 특히 오늘은 뭐 사실 비카리오 골키퍼 이런 앞에서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반더벤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면 진짜 볼도 잘 차고 빠르고 안정적이고 영리하고. 미쿠스는 왜 네덜란드산 센터백이라고 하는지를 와, 나이도 어리잖아 또. 2001년생. 이강인 동갑입니다. 너무 잘하더라고. 반더벤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2경기 연속 무실점 클린시트예요. 이게 토트넘이 찾아보니까 2월 우리 예전에 달트 갔을 때 그때 이후로 리그에서 없었다고 무실점 2경기 연속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을 보면서 반더벤은 이 친구는 진짜 큰 선수 되겠다. 스탯도 대단해요. 지금 보면 클리어런스 7개고요. 그 그라운드 경합 있죠. 거기서 100% 성공이고 패스 성공률 94%고요. 미쳐버렸어요. 또 장점이 왼발잡이여서. 그렇지. 포백에서의 딱 왼발잡이 센터백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고 있고, 뭐 신장도 193이나 되고, 그런데도 빠르고 무게중심 낮고, 그리고 큰 실수 없는 것도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반더벤이 위험 지역에서 파울 내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똥산다 라인 있을 때 그쵸.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잖아. 심심하면 PK 주고 심심하면 프리킥 주고 뭐 화내고 막 원더골 먹기. 자기가 화내고.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정적으로, 특히 로메로도 있으니까 잘한다. 근데 약간의 걱정은 우도기가 아까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그쵸, 맞아요. 그냥 우도기가... 뒤로 패스한 다음에 그냥 스스로 쓰러져가지고 얼마큼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도기 반칙은 저희가 다음 뭐 맨유나 지금 다른 경기 하면서 반칙에다 부상 죄송합니다. 다른 경기 하다가 혹시 업데이트 되면 그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우도기 쪽이 안 좋으면은 벤 데이비스도 있고, 아니면 오늘은 빠졌는데 뭐 레길론도 모르겠네. 이적 문제에 약간 걸려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빈혈이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지러웠던 것 같아. 이렇게 뭐 다리를 붙잡거나 이러지 않고 이렇게 얼굴을 잡았으니까. 얼굴을 잡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머리 쪽에 그럴 수도 있고 빈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게 좀 그랬다. 예, 손흥민 선수는 골 없이도 8.0 최고점을 받았다. 그리고 토트넘은 정말 대박이다. 지금 중계에 황의조 나오네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일정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토트넘이 주중에는 플럼과 카라바오컵 합니다. 그때는 약간 로테이션을 걸 거고요. 주말에 번리, 그리고 이어지는 게 셰필드입니다. 번리와 셰필드는 점수를 최대한 따야죠 거기서. 충분히 해볼 만한 팀이에요. 제가 이긴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충분히 해볼 만한 팀인데 요 두 경기 끝난다 리그에서. 그러면 9월 24일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입니다. 지금 이런 팀 컨디션이고 흐름이면 9월 24일 현지 시간으로 요 북런던 더비 아스널과 경기는 그야말로 전쟁이죠. 전쟁이 될 겁니다. 진짜 전쟁. 둘 다 그 정도 되면 한 3위권 안에 있을 것 같아서 난리 나죠. 지금 이 상태면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아스널전을 이기든 지든 그날 결과에 따라서 바로 다음 라운드가 리버풀전. 피터 부를 겁니다. 오, 북런던 더비. 그래서 피터 아스널 쪽에 부르고요. 저희가 토트넘 쪽에도 부를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숫자는 생각이 많은데 해가지고
싸움치려고.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예.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붙기로 했습니다. 진짜로. 예. 그렇게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